매춘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당히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대화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처럼 매춘을 합법화한 나라를 보면 여러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찬반을 떠나 왜 네덜란드는 이런 길을 택했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네덜란드는 2000년에 공식적으로 매춘을 합법화했는데 단순히 이걸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춘 합법화를 통해 노동 조건 개선, 국가 관리 강화, 경제적 기여, 낙인 완화, 그리고 성노동자들의 보호라는 주요 목표를 이루려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합법화된 매춘 산업 현황. 네덜란드는 매춘을 합법화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2000년 매춘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성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세금 납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트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트는 이러한 정책의 상징적인 장소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의 매춘 합법화는 오랜 역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과정은 네덜란드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래는 네덜란드 매춘 합법화의 역사적 진행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중세부터 19세기 성산업의 암묵적 허용. 중세 시대부터 네덜란드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성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과 같은 항구 도시에서는 선원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산업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비난받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성노동자들은 주로 도시의 변두리나 특정 구역에서 활동했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규제와 통제의 시작. 19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성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로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911년 네덜란드 정부는 공창제를 도입하여 성노동자들을 등록하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성산업을 통제하고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공창제는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성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1960만 1970년대 네덜란드는 성적 개방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성해방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로 성산업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산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1980년대 성산업 합법화 논의 본격화. 1980년대에는 성산업을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성산업을 합법화함으로써 성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00년 성산업 완전 합법화. 2000년 10월 1일 네덜란드 정부는 성산업을 완전히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성노동자들을 정식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대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노동자들은 이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트는 성산업 합법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성산업 규제와 개선 노력.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성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트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성산업을 더 현대적이고 안전한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에로틱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매춘 합법화는 단순히 성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접근의 결과입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성산업을 합법화함으로써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창출한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에로틱 센터 설립 추진.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성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로틱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도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산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부에서 약간 외곽으로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와는 다른 형태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유치 증가. 에로틱 센터는 현대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성산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개선. 기존의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는 매춘 산업의 상징적 장소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에로틱 센터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투명하고 규제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네덜란드의 관광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에로틱 센터는 단순히 성산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변의 호텔, 레스토랑, 쇼핑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며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성 강화. 에로틱 센터는 성노동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네덜란드를 안전한 관광지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합법화된 매춘 산업은 이미 관광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로틱 센터 설립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네덜란드는 성산업과 관광 산업의 조화를 이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매춘이 명목상 불법이며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할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홍등가나 유흥업소, 마사지샵 등에서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와 달리 성산업이 철저히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홍등가는 과거에는 공공연하게 운영되기도 했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로 대부분 사라지거나 지하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암암리로 운영되며 성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한국의 성산업 비교. 법적 규제와 안전성. 네덜란드 성산업이 합법화되어 있어 성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세금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노동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 성산업이 불법화되어 있어 성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건강검진이나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노동자와 고객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점. 사회적 인식. 네덜란드 성산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으며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산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있으며 성노동자들은 은폐된 상태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이는 성산업 관련자들의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의 연계. 네덜란드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와 같은 명소가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에로틱 센터 설립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홍등가는 관광산업과 거의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관광객들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이 성산업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의 에로틱 센터 설립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성산업의 합법화 및 규제 필요성. 네덜란드의 사례는 성산업을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성산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네덜란드의 에로틱 센터는 성산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국도 성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문화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나 체험 공간을 설립하여 관광객들에게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네덜란드의 개방적인 태도는 성산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도 성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산업 종사자들이 더 이상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네덜란드의 합법화된 성산업과 에로틱 센터 설립은 성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성산업이 불법화되어 있어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산업과의 연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산업을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줄이며 나아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